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유의미한 단서 가운데 또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경찰의 브리핑 하나 더 들어보시죠. 생보는 10월 29일 날 개통을 했고 동거녀의 모친, 동거녀의 아들 휴대폰 3개에 대해서는 같은 날짜에 구매를 했지만은 개통 일시는 좀 다릅니다. 11월 14일에 동거녀의 아들은 그날 개통을 했고 동거녀의 모친은 11월 29일 날 개통을 했습니다. 최종 3월 30일 이후에 필종 아동이 유치원을 갔다 이렇게 나가지 않는 부분, 30일 이후로 병원 진료 기록이 없다는 점. 예, 김 교수님, 저희가 주목해야 될 점이 바로 이 부분 같아요. 분명히 준이의 이 가족들은 지난달 18일에 사라졌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나온 자료를 보면 3월 30일 이후에 병원 기록도 없고 뭐 어린이집에도 등원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3월 30일까지 이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녔던 거고요. 2월 23일 날 친모가 병원에 데려갔던 기록이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증은 빼고 나머지는 이제 할머니는 11월 18일 날 없어졌다고 얘기하고 있고 아버지 고 씨는 11월 16일 날 이틀 전에 그 집에 와서 자기 딸을 봤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가족들의 그 어떤 진술을 배제하고 나면 실제로 3월 30일 이후에 준이 양을 본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8달이 비는 거네요. 그렇죠. 그 8개월이 비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11월 18일 날 훨씬 이전에 3월 30일 이후에, 그러니까 3월 30일부터 아이가 없어진 그 사이, 11월 18일 사이에 어느 지점에 아이가 없어졌는지도 사실은 명확하지 않은데. 근데 김복준 교수,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이 준이 양 보도를 했을 때 33일째, 뭐 34일째 이렇게 숫자를 늘려가면서 어디에 있는지를 찾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시점 자체가 되게 모호해지면 수사 완전히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사는 뭐 지금 그래서 아마 그 수색하는 방향, 뭐 장소도 지금 다 바뀌었어요. 원점 재수하러 돌아가서 그동안에는 현재 이사한 동네 인근에 있는 그 산과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저수지 수색하는 데 집중을 했다면, 실종이 한 달 남짓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이전에 살던 인우동집, 우화동집 이렇게 옮겨갔지 않습니까? 인우동 주변에 있는 하천변, 그 전주 쪽에 가면 시내를 가로지르는 하천이 있습니다. 갈대가 우거지고 한 곳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지금 뭐 탐지견까지 동원해가지고 원점 재수색을 들어간 상태입니다. 예, 교수님 말씀처럼 이 친부가 11월 16일 날 난 준이 양을 봤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거짓말 탐지기라도 해서 진위 여부를 가리면 심증이라도 좀 가지 않을까요? 근데 1차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 이후에 경찰에서 진실 반응이 나왔는지 허위 반응이 나왔는지 말해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경찰이 다시 한번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십시오 했더니 거절을 했어요. 친부가요? 친부가 거절을 했어요. 근데 거짓말 탐지기 규정 자체가 그렇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규정은 진실 아니면 거짓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오면 더 이상 요구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불능이 나오면 한 번 더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랬다면 요전번에 아버지한테 실시했던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불능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불능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하자고 주장하는데, 이때부터 지금 아버지가 나를 피의자 취급하느냐, 기분 나쁘다, 더 이상 협조할 수 없다, 이제 이러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지금 난관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글쎄요, 3월 30일 이후에는 뭐 가족 말고는 본 적이 없다라는 오늘 경찰의 브리핑, 이 사건이 다시 새 국면에 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수지 수색하는 데 집중을 했다면 실종이 한 달 남짓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이전에 살던 인우동집, 우화동집 이렇게 옮겨갔지 않습니까? 인우동 주변에 있는 하천변, 그 전주 쪽에 가면 시내를 가로지르는 하천이 있습니다. 갈대가 우거지고 한 곳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지금 뭐 탐지견까지 동원해가지고 원점 재수색을 들어간 상태입니다. 예, 교수님 말씀처럼 이 친부가 11월 16일 날 난 준이 양을 봤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거짓말 탐지기라도 해서 진위 여부를 가리면 심증이라도 좀. 아이가 없어진 그 사이, 11월 18일 사이에 어느 지점에 아이가 없어졌는지도 사실은 명확하지 않은데. 근데 김복준 교수,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이 준이 양 보도를 했을 때 33일째, 뭐 34일째 이렇게 숫자를 늘려가면서 어디에 있는지를 찾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시점 자체가 되게 모호해지면 수사 완전히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사는 뭐 지금 그래서 아마
그 수색하는 방향, 뭐 장소도 지금 다 바뀌었어요. 원점 재수하러 돌아가서 그동안에는 현재 이산 동네 인근에 있는 그 산과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유의미한 단서 가운데 또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경찰의 브리핑 하나 더 들어보시죠. 생보는 10월 29일 날 개통을 했고 동건이의 모친, 동건이의 아들 휴대폰 3개에 대해서는 같은 날짜에 구매를 했지만은 개통 일시는 좀 다릅니다. 11월 14일에 동건이의 아들은 그날 개통을 했고 동건이의 모친은 11월 29일 날 개통을 했습니다. 최종 3월 30일 이후에 필종 아동이 유치원을 갔다 이렇게 나가지 않는 부분, 30일 이후로 병원 진료 기록이 없다는 점. 예, 김 교수님, 저희가 주목해야 될 점이 바로 이 부분 같아요. 분명히 준이의 이 가족들은 지난달 18일에 사라졌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나온 자료를 보면 3월 30일 이후에 병원 기록도 없고 뭐 어린이집에도 등원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3월 30일까지 이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녔던 거고요. 2월 23일 날 친모가 병원에 데려갔던 기록이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증은 빼고 나머지는 이제 할머니는 11월 18일 날 없어졌다고 얘기하고 있고 아버지 고 씨는 11월 16일 날 이틀 전에 그 집에 와서 자기 딸을 봤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가족들의 그 어떤 진술을 배제하고 나면 실제로 3월 30일 이후에 준이 양을 본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8달이 비는 거네요. 그렇죠. 그 8개월이 비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11월 18일 날 훨씬 이전에 3월 30일 이후에, 그러니까 3월 30일부터 아이